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한 명문가의 후처가 낳은 아이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로 그 딸아이가 배다른 오라비 명석과 아주 기막힌 인연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들한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얼른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뭔가의 놀란 새들이 푸드득 노을진 하늘 위로 날아오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산골 마을에서 우렁찬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한 부잣집 마을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이리도 예쁜 딸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단 말이오. 내 밖으로 나당기기만 바빴던 터 신경을 못 써줘. 정말 미안하기만 했건만은. 그 아들 하나만 있던 차에 어째 이 집이 아주 더 환해지겠구만 그래. 마을에서 명문가로도 유명한 서씨 집안의 장손 서상봉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본처와의 사이에 둔 아들 명석이만을 끔찍이 여기고 있던 터였지요. 헌데 그런 본처가 글쎄 아들을 낳자마자 그만 세상을 뜬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본래 몸이 허약했긴 했지만서도 그 아들이 어찌나 나오길 힘들어했던지 그 어미 뱃속을 빙빙 돌다가는 결국 겨우 끄집어내졌던 터. 그 길로 본처 아내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만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영영 깨어나질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상봉은 아주 큰 시리에 빠져 집거의 세월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허나 아내의 3년상을 정성스레 치러내는 동안 아들 명석이를 돌보던 그는 그런 아들이 크는 재미에 조금씩 기운을 차려낼 수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수년의 세월이 흐르자 결국 서상봉은 제 본래 성향대로 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맘과 몸에 딱 맞아줄 만한 처자가 가까이에 있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었지요. 결국 밤잠을 설치는 날이 여러 달에 이르자 어느 때부턴가 서상봉은 밤낮으로 나당기기에 여념이 없던 것도 모자라 명석이가 67살이 되던 해에 이르러서는 한 젊은 처자를 집에 들이고야 만 것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우희로 한때 세간에 나돌던 소문에 의하면 한 기생의 딸이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것에 별 상관을 않는 서상봉이었습니다. 그걸 딱히 확인할 방법도 없다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속궁합이라도 맞아줄 그런 그녀가 너무도 절실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이런 우희라는 처자는 그저 돈 많은 남정네들과의 정분 맺는 것이 일상이었던 터. 그런 그녀의 외모 또한 너무도 출중한 것이었기에 돈 좀 있는 호라비들은 줄서기가 바쁜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리도 제일 돈 많은 서상봉이 관심을 가져주니 아주 득달같이 따라붙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기회를 아주 잘 포착하는 그런 눈치 빠른 우희였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는 결국 서상봉이 후처가 된 그녀였건만 이제서야 나름의 자리를 잡고는 그저 맘 편히 살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었어요. 이에 그 서상봉과의 자녀를 얼른 낳아 기르려는 그녀였지요. 헌데 그런 간절한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몇 달은 물론이거니와 한 해가 다 흘러가는 동안에도 뱃속의 반응은 감감무소식인 것이었어요. 이에 서상봉은 아직까진 기력이 넘치는 자신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저 바깥으로만 나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눈치 빠른 우희는 집 밖으로 나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저 다른 여인네를 찾아다니는 것밖엔 없다 여긴 그녀였기에 하루하루 정말 더 피가 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러던 그때에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었지요.
이 딸아이의 이름은 을주로 뒤늦게 얻은 이 배다른 아이를 위해 서상봉은 그때부터 밖으로 나도는 일 없이 자신의 처인 우희 또한 아주 극진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살핌 속에 명석과 을주 또한 서로 사이 좋은 온우이로 아주 잘 커가는 것이었지요. 비록 배다른 남매였건만 서상봉과 우희 밑에서 아주 남부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내는 그들이었습니다. 헌데 이 남매가 어느 정도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나이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바깥일에 몰두하는 서상봉이었기에 집안을 돌보던 우희가 이 두 자녀를 돌보기에 여념이 없던 터였지요. 하지만 말이 돌보는 것이지 이 두 남매의 일상은 나이 많은 몸종 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당을 오가거나 식사를 할 때도 그 어미 우희와 함께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얼굴을 맞대는 때에는 그저 구박하기만 바쁜 우희인 것이었습니다. 그건 명석이뿐 아니라 그녀의 친딸 을주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지요. 어째 오늘은 저 엄니가 또 골이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말이지. 아버지가 또 어젯밤 안 들어오셔서 그럴라는가? 목소리를 내리깔며 제 엄니 눈치를 보던 명석이 을주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러자 뻔하지 않는가요? 엄니가 화낼 때는 우리 때문이기보다 아버지 때문이 더 많은 것을. 그럼 어째 오늘도 그냥 저 뒷산에 가 숨어 있다 올라요? 나 거기서 또 그 감자나 구워 먹고 싶은데. 이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명석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오라버니와 뒷산 동굴에 숨어 있다 올라치면 그만큼 어머니의 화도 어느 정도는 식어 있는 것을. 헌데 그보다도 그저 자신의 오라버니와 단둘이 있는 것이 마냥 더 좋기만 한 을주였어요. 이랬다 보니 이 둘은 무섭기도 무서운 그 어머니 우희를 피해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다반사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를 거듭하며 어느덧 20살이 넘어가는 명석이었지요. 을주 또한 어엿한 처녀가 되고 난 터 그래도 변함없이 명석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녀였어요. 이랬다 보니 이 둘은 온우이 사이를 넘어서는 마치 연인 사이와도 좀 가까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안의 몸종이나 머슴조차 그런 사실을 알아채기 힘든 것이었지만 말이지요. 어찌됐든 이런 명석과 을주는 서로가 세상에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어려운 그런 진실된 사랑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삶 속에서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명석은 아주 가까운 머슴 하나가 있어 놓은 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죽이 잘 맞았던지라 그 어떤 친구 사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도였지요. 헌데 또 다른 머슴 하나는 오히려 그 어머니 우희의 부름을 잘 받아 놓은 터 이런 어느 날부턴가 그 온우이의 요상한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리도 이 남매가 철저히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던 터였건만 아까 명석 도련님하고 저 울주 아씨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난 어째 이 집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말이지. 이에 그 명석을 잘 따르는 머슴이 이상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 눈엔 그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온우이 사이일 뿐이구먼. 헌데 그런 여차에 그 온우이가 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려는 듯 저 뒷산 너머의 동굴로 향하는 걸 우연히 바라본 눈치 빠른 머슴이었어요. 그것도 그들의 사이를 의심해온 그였기에 결국 그들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 근처에 이르러 그 온우이의 행각을 발견하고만 머슴이었지요.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얼른 이 사실을 마님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이 둘의 사이를 갈라놓기라도 해야 할 것을.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내 당장 물어봐야겠구나.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던 머슴이 이를 말리려는 듯 답을 이어했어요.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발뺌을 할지 싶은데 말입니다. 그럼 차라리 그 자리를 덮쳐서는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인 줄로 알아요. 이런 머슴의 말에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 덮치냐며 물음을 이어가자 그 동굴에 미리 가 있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리 해보자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마님 우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이들 오누이가 뒷산 어디론가 향하는 것을 목격한 머슴은 곧바로 우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를 급히 따라 나서더니만 이쪽 길로 가셔야 합니다. 네, 가까운 지름길을 아니까는 그럼 먼저 동굴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요. 이내 그 길로 그 동굴 속에 먼저 들어간 마님 우이였어요. 그리고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앉아 있자 역시 생각한 대로 그 오누이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둠 속에서 바깥빛을 벗삼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예끼 이놈들아! 여기서 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우이 엄니의 등장에 깜짝 놀란 이들 오누이는 그 길로 어머니 우희와 머슴 손에 이끌려서는 꼼짝없이 집 마당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아비 서상봉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 아들 하나 있는 것을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겼거늘 배다른 동생이라 해도 한 집안에서 어찌 이런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인 것이야? 이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명석이었어요. 을주도 자신이 내놓을 변명만 떠올리며 그저 입술만 곱씹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내 놈들은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할 것이다. 을주 내년은 내일 새벽같이 충주로 내려보낼 것이야. 거기에 내 친구놈이 사니까는 거기서 다른 적당한 놈을 만나 빨리 혼인하도록 하거라. 얼굴도 모르는 이와 내 혼인시키기가 좀 그랬다마는 넌 하는 수 없다. 얼른 내 서방은 내가 정해줄 것이니 그리할도록 하거라. 이에 오열하는 을주였어요. 명석이도 이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머슴의 감시하에 이들 남매는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잠도 오지 않는 밤을 보내야 했어요. 헌데 명석이 자신의 방 밖에 있는 머슴을 부르더니만 내 이 순간만큼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부탁이 있어서 말이다. 내 오늘 이 집을 떠나려 하니까 말이지. 이것만 네가 도와준다면은 내 기필코 저 세상으로 나간 뒤에 너한테 그 은혜를 꼭 갚고야 말 것이야. 그러니 오늘 밤만은 내가 없어지더라도 꼭 좀 눈 감아 주도록 하거라. 분명 널 기절시킨 뒤 도망을 쳤다 이르면 내 아비가 널 책망하진 않을 터이니 이 내 마지막 부탁을 꼭 좀 들어주기 바란다. 이런 명석의 진지한 부탁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헌데 이보다 그 명석이 떠나는 길에는 오로지 그 을주 동생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을주는 또 다른 그 약삭빠른 머슴이 감시하고 있었기에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명석이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저 모스마와 잠시 다른 곳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러는 동안 함께 도망을 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있어 보겠습니다. 이런 머슴의 말에 눈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아주는 명석이었지요. 그리고는 깊은 밤에 이르러 몰래 제 방을 빠져나온 명석이 감시의 끈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을주의 방으로 가 그녀를 데려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대문을 살살 열어젖히더니만 어두운 달빛 속으로 황급히 주랭랑을 치는 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둘만의 세상을 꿈꾸며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지요.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미친 듯이 어두운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터였건만
이들의 얼굴에는 그저 환한 미소가 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지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서상봉 어르신의 이름으로 명합니다요. 그 자리에 멈춰 서시오. 웬 횃불 몇 개가 사정없이 모여들더니만은 어느새 명석과 을주 뒤를 따라 붙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내지르는 소리란 것이 금세고 산 주변을 울려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자는 늑대라도 전부 깨우려는 마냥으로 말이지요. 을주아 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난 그 약삭빠른 머슴이 곧바로 서상봉 어르신께 이를 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상봉이 아는 장정들을 여러 대동하더니만은 금세 이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그래도 꽤나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치던 명석과 을주였건만 이 산속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장정들과 머슴이었기에 이들을 옥죄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인 것이었어요. 이에 결국 높은 산 중턱에 이르러서는 이곳저곳의 횃불들에 둘러싸이고만 온 후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젠 어찌하면 좋습니까요? 어디 몸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숨이 너무 차올라 이젠 도저히 못 뛰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는 을주였어요. 그러자 나도 숨을 곳을 진작 찾아봤다마는 정령코 눈에 띄는 데가 하나도 없어버리는구나. 이에 좀 더 가봐야겠다 이르며 동생의 손을 잡아 끄는 명석이었건만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려오니 지금 당장 그리 가면 쓰러질 것만 같사옵니다. 헌데 이때였어요. 어느새 그들 근처로 바짝 쫓아오고만 누군가가 명석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우위 마님에 충직한 그 약삭빠른 머슴이었지요. 이놈이 뒤쫓아오는 내내 그 커다란 고함을 질러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을주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 명석의 손을 놓쳐버린 을주였습니다. 그러고 나더니만 글쎄 저 아래 가파른 언덕 밑으로 사정없이 굴러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안 돼! 계속 굴러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을주가 도저히 보이질 않자 명석 자신도 그곳으로 뛰어내리려던 그때였어요. 또 다른 장정 하나가 명석의 목덜미를 확 하고 잡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저 아씨는 제가 내려가 찾아볼 테니까 얼른 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그러자 그 손을 뿌리쳐낸 명석이 이건 노란 말이다. 난 절대로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란 말이다. 아, 이건 노란 말이요. 라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던 그때 또 다른 장정 하나가 명석을 붙잡으려는 그 순간 그만 그가 들고 있던 횃불에 기름이 팍 하고 튀면서 명석의 눈가를 스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으악! 이런 횃불에 불기름이 튀었는지 말았는지 어둠 속에서 그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에 그저 제 눈만 부여잡고 있는 명석이었건만 그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만져대며 발버둥치고 있는 명석을 제 어깨에다 제대로 걸쳐매는 장정이었지요. 아, 내 눈! 아, 내 눈! 이래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명석이인 것을 그냥 집으로 들쳐매고 온 머슴일행이었습니다. 헌데 결국 그 튀어버린 횃불 기름으로 인해 명석은 영영 제 눈을 뜨지 못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 한순간으로 그만 앞을 못 보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아비 서상봉이었건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명석과 을주를 잡아오라 이른 사람이 본인이었거늘 그저 후회만이 남을 뿐이었지요. 자신의 말을 복종하기만 한 머슴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허나 어찌됐든 눈을 다친 충격에서였는지 며칠간 정신을 잃고만 명석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어느덧 정신이 돌아온 명석이 자신의 방에서 깨어난 그 순간 아픈 눈을 꿈뻑거리며 떠보려 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저 뿌연 안개만이 자욱하게 덮쳐올 뿐인 것이었습니다. 네, 내 눈이 정말 보이질 않는단 말이다. 어째 자고 일어나도 이렇다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제 곁에 앉아있을 머슴에게 하소연을 토로하는 그였건만 그러기도 잠시. 그럼 내 을주는 어디에 있느냐? 그 산속에서 잘 찾아낸 것이요? 별일 없는 것이지. 이런 명석의 말에 차마 대답을 잊지 못하는 머슴이었건만 전 그날 밤엔 집을 지키고 있었어서 말입니다요. 그리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밭일을 나가야 했었어서 들은 얘기인 것인데 그날 아침에 찾긴 찾았다 오는 것을. 더 말을 잊지 못하던 머슴이 산세가 워낙 험했던지라 별로 높지 않던 그곳에서 그만 그 을주 아씨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이르는 것이었어요. 이에 정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경악하는 명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난 얼마 후 다시 깨어난 명석은 식음을 전폐한 채로 일어날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을주가 세상을 떴단 생각에 도저히 살아갈 힘마저 낼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눈까지 멀어버린 상황이었으니 더더욱 그럴 만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자 자신의 충직한 머슴을 조용히 부르는 명석이었어요. 그날 밤 네가 날 도와준 그 고마움은 내 잊지 않고 있다. 허나 이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데 이르러 난 이 집에서 하루도 더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날 마지막으로 살린다 생각을 하고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날 꼭 도와줘야 할 것이야. 난 내일 무조건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넌 내 몸뚱아리만 발견하고 말 것이야. 그러니 말이지. 내가 도망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다오. 이 말에 내내 대답을 못하던 머슴은 곧 눈물을 머금은 채로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위 마님만을 따르는 머슴은 자신이 잘 따돌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매일같이 방 안에만 갇힌 채로다가 뭐라도 먹질 않는 명석이 그 말대로 더 걱정이 된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 앞 못 보는 명석을 데리고 나선 머슴은 과감히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진작부터 알던 지인이 있어 놓아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얼마 전에 알려준 터였는데 어째 도련님의 눈을 고칠 수도 있다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한번 그곳부터 가보시지요.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명석이었어요. 자신과 도망을 쳐주는 것도 모자라 눈을 고칠 수 있는 데를 안다니. 명석은 그 감은 눈으로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토록 실력 좋은 의원들을 다 모시고 왔는데도 내 눈은 차도가 없었건만. 어찌 이런 눈을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자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만 이어하며 손을 더듬거리는 명석을 이끌고는 하루하고도 반나절 만에 어느 허름한 산중에 오두막에 도착하는 그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은 사실 우위 마님을 따르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요? 그 친형 강단이란 자가 알려줬는데 말입니다. 이곳 의원님은 세상과 진작부터 담쌓고 살아온 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의술을 지녔기에 오래전 궁중에서도 모함을 받고 쫓겨났었다 하는데 말입니다요. 헌데 그 궁에 들어갈 정도였으니 일단 의술 실력 하나는 자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머슴의 말에 그나마라도 걱정을 좀 내려놓는 명석이었어요. 그런 여차로 며칠간 그 오두막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그였습니다. 헌데 첫날부터 의원은 네, 당신 사연을 진작부터 들어온 터였소이다. 헌데 이 눈 속 상처를 보아하니 아주 센 마취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오.
일단 안심하고 그저 마음 편한 생각만 하고 계시오. 그럼 지금부터 숨을 쉬다가는 잠시 동안 참고 계셔보시오. 이 말과 함께 무언가를 태우고 난 연기를 명석의 코 가까이로 가져가는 의원이었어요. 이에 앞도 못 보는 상황에서 어찌 마음을 편히 먹으라는 건지 별 소리를 단다 싶은 명석이었습니다. 그저 답답한 제 가슴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 순간 명석이 움켜쥔 손의 힘이 점점 풀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취가 이루어지고 난 며칠 뒤 멍한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는 그였어요. 헌데 감은 것을 껌뻑이다 천천히 떠보던 명석의 눈이었건만 이전 같으면 분명 뿌연 안개 속만 헤매야 했거늘 몇 번을 더 눈을 꿈뻑이자 아니 웬 허름한 방 천장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구야. 이것이 어찌 된 일이라더냐?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만. 이라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던 그가 드디어 그 산골 의원의 방안을 또렷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뻐하는 명석의 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온 머슴이 아이고, 잘 됐습니다요. 치료가 정말 잘 된 듯합니다요. 눈물로 이를 반기는 머슴과 한껏 부둥켜 안고 난 명석이 의원과 마주한 자리에 이르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십니다요. 세상이 어찌 어르신의 의술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요. 이런 명석의 감탄에도 별 대답을 않는 의원이었건만은 그때였어요. 이런 비밀스런 의원의 존재를 알려줬다던 그 강단이라는 자가 이 눈을 뜬 명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9척에 가까운 데다 그의 손등에는 아주 커다란 사마귀 2개가 나란히 나 있는 것이었어요. 어째 이제 눈도 다 나아지신 마당에 멀리 떠날 작정이 옵니까? 그럼 어디 모르는 데 가서는 제대로 살 준비가 되신 것이오. 이제야 눈을 떴는데 살 준비라니.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난 명석은 이제 앞날이 또 걱정인 것이었어요. 빈손으로 무엇하며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네, 당신이 만나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말입니다요. 이 말에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그를 따라 나서는 명석이었어요. 물론 그의 충직한 머슴도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러 그들이 발을 들인 곳은 다름 아닌 아주 허름한 산골 마을의 한 초가집이었어요. 헌데 그 초가집 근처만을 서성이는 강단이 그 집 안쪽을 가리키자 명석도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헌데 아니 잠시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저 처자는 이에 그 손을 가리키는 곳을 함께 본 머슴도 그만 깜짝 놀라 기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초가집 마당에서 이를 보고 있던 한 처자가 다름 아닌 한밤중에 산에서 굴러 세상을 떠났다던 그 을주아씨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저 처자는 내 을주가 아닙니까? 좀 더 가까이로 다가간 명석의 눈엔 정말 그 을주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던 머슴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헌데 이를 눈치챈 강단이 어째 당신이 아는 그 처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이오.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어여 들어가 차분히 인사를 나눠보시오. 안 그러면 저들도 놀란 참에 당신을 내쫓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라고 말을 잇자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는 명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가까이로 더 다가가려 하자 그럼 전 이만 볼일 있어 가봐야겠소이다. 내 들려야 할 곳에 갈 시간이 빡빡해 너무 더여서 말이지요. 뜬금없이 자신을 여기에만 데려다 놓고 먼저 가버리겠다니. 어이없단 표정의 명석이었건만 별다른 말을 못 잇는 그였어요. 허나 그런 당황도 잠시
얼른 그 집안으로 발을 들이고 마는 명석과 머슴이었습니다. 그 을주와 똑 닮은 처자가 실제 을주는 아닐런지 그렇다라면 살아있단 것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그 집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을 맞이하는 건 웬 중년의 여인인 것이었어요. 어쩐 일이십니까요? 뭐 좀 여쭤볼 것이 있어 그러는데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가 있으시겠소? 그러자 그 인심 좋아 보이는 인상 그대로 그럼 마침 저희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말입니다. 댁들도 시장하시면 같이 자리를 하시겠습니까? 밥을 좀 넉넉히 지어놓긴 했어서 말이요. 이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방으로까지 안내를 받는 명석이었어요. 헌데 이 와중에도 자신을 처음 본다는 양 수줍어하는 을주를 보고는 마냥 신기해하는 명석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방 안으로 발을 들이고 나자 곧바로 식사를 내오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따뜻한 방 안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이었지요. 그 두 여인은 명석의 생각대로 단 둘이서만 살아가는 모녀지간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가는 중에도 명석은 그 을주를 닮은 처자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 처자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말 그 강단의 말대로 자신의 여동생과는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엿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볼 땐 정말이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똑같은 생김새인 것이었지요. 그럼 하룻밤 묵을 데도 찾고 계셨다면 말입니다. 저희 집이 워낙 좁아놔서 불편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어째 이 방에서 하루 주무시다가 가시겠습니까? 이런 중년 여성의 말에 명석은 둘이서 자기도 넓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보다 그 따님에 관해 여쭐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과 아주 똑 닮으셔서 말이에다. 결국 자신의 동생 을주에 관한 얘기를 꺼내놓는 명석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그 말이 정말이랍니까? 얼마나 닮았길래 그리도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요? 그 중년 여인이 순간 슬픈 목소리로 되묻자 이에 친절히 답하는 명석이었어요. 정말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빼다 박았다 안 합니까? 내 이래 보고 있어도 정말이지 내 동생 을주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오. 이 말에 그저 놀란 표정을 거두지 못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갑작스레 눈물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하는 명석이었건만 이윽고 그 여인이 꺼내놓는 말들은 정말이지 명석의 머리를 한 대 망치로 쾅 내려치는 듯 한 것이었어요. 제가 말입니다. 이 아이 현주를 낳을 때 말이지요. 사실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말이오. 얘보다 먼저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은 선주라 지어줬는데 그때 집안 사정이 너무도 여의치 않던 터라 그 아이를 그만 어디론가 멀리 입양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갓 태어난 아기만을 소개를 받고 다니는 그런 한남정네를 만나면서 말이지요. 헌데 그때부터 진짜 슬픔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남정네가 집으로 찾아와서는 그 큰 키에 압도되기도 했지만서도 내 몸 상태를 여러 차례 묻는 것이 그 아이를 낳자마자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 곰곰이 생각을 하던 끝에 도저히 그럴 순 없단 생각에서 거절을 하려 했는데 말이오. 아이를 낳고 난 다음 날 어찌도 그리 정확히 알고 찾아왔던지 그때 전 아이를 줄 수 없다. 남편과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난 것인데 아쉽다라면서 그냥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 다행이라 여기고 있던 차였는데 이 순간 침을 꼴까닥 삼켜대는 명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지났을까? 자고 일어났더니 글쎄 그 선주만 딱 없어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전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남편하고 찾으러 다녔는데 말이오.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 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전 남편마저 떠나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에 남은 딸 하나와 겨우 풀칠만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말이오. 이런 중년 여인의 말에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는 명석이었어요. 근데 어찌 제 딸 현주와 똑같이 생긴 처자가 있다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선주라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때 제 아이를 분명 당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요. 어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럼 그때 그 아이를 데려간 남자를 기억하십니까요? 키가 컸다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정도였소? 그러자 아, 그 8척이 넘는 건 기본이거니와 거의 9척에 가까울 정도로 컸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웬 그 커다란 손등에 말입니다. 큰 사마귀가 2개가 나 있었는데, 아, 맞습니다요. 분명 그 큰 사마귀가 나란히 있던 걸 내 기억하는데 말이오. 이 말에 무릎을 다 내려치는 명석이었습니다. 그리곤 그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군지 곧바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자신을 바로 이 집으로 데려온 그 강단이란 자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키도 8척을 훌쩍 넘었던 데다 그 손등에 나 있던 사마귀 또한 그놈이 확실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럼 그가 데려갔던 아이도 바로 자신의 친동생 을주였다는 것을 더더욱 확신하는 명석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확신을 갖기도 잠시 그럼 제 딸 선주는 잘 있답니까요? 어째 별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순간 도저히 답을 잊지 못하겠는 명석이었건만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순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이르니 제 입을 틀어막은 채로 깊은 시리에 빠져버린 모녀였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고야 말 것을 스스로와도 약속을 했던 그들이었건만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그런 딸을 영영 볼 수 없단 생각에 그만 늦은 밤까지 내내 오열과 통곡을 이어가는 모녀였어요. 그리고는 그런 밤을 함께 지새운 명석은 밤새도록 자신의 아버지까지 속인 그 계모 우위를 필히 벌하고 싶은 마음뿐인 것이었습니다. 생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집딸을 훔쳐다가는 자신의 피부치인 양 속인 것도 모자라 자신과 을주를 그토록 구박이나 해대고 자신들의 사이를 아버지께 고한 그 모진 계모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을주는 분명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는 그럼 어째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요? 비록 선주가 세상에 없다 하여 그 상심이 무엇보다 크시겠지만은 말입니다. 그 진실 또한 알리는 것이 내심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이오. 제가 가서 그 선주를 훔쳐간 계모를 응징한다 해도 제 말 속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저와 함께 가주신다면 분명 그 아이를 훔쳐간 계모를 제대로 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요. 물론 그렇다고 선주가 돌아올 순 없는 것이겠지만 이런 명석의 말에 잠시나마 고민하는 현주의 어머니와 현주였어요. 그리고는 그날 오후가 되어 빠른 걸음으로 길을 나서는 명석과 머슴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현주와 그 현주의 애미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하루 반나절이 지나고 난 때에 이르러 명석은 자신의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마침 다행히도 그의 아비 서상봉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명석이가 왔습니다요. 그 잃었던 눈도 되찾아서 말입니다. 이 말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아비 서상봉이었어요. 아니, 내 아들 명석이가 아니더냐. 그간 고생 많았다. 내 널 찾으러 한양까지 올라갔더니만은 근데 이 눈까지 잘 떴다 하니
내 정말 기쁘기가 그지 없구나. 잘 돌아왔다, 명서가. 정말 잘 돌아왔어. 이런 눈물겨운 부자의 상봉에 머슴과 몸종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런 동안 그 계모 우희는 남몰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었지요. 마치 남의 집 자식이 울고 있다는 마냥 별 관심도 없단 표정으로 말입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아버지, 제 동생 을주 말입니다. 알고 보니 제 친동생이 아니었습니다요. 그러자 화들짝 놀란 채로 눈물을 닦는 서상봉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라더냐? 을주가 네 동생이 아니라니? 네, 그렇습니다요. 바로 저자가 이 집에 들어와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요. 제 사랑하는 을주도 그렇고 바로 아버지와 제가 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도 다 저 계모의 못된 짓 때문이었습니다요. 못된 짓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더냐? 그 집 나갔다 돌아와서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아비 서상봉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듯 명석과 우희만을 번갈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자, 그럼 어서 들라해라. 이런 명석의 외침소리에 그 충직한 머슴은 곧 현주와 그 현주의 어멈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현주의 모습을 본 서상봉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찌 을주가 아니더냐? 근데 을주는 분명 맞습니다요. 을주와 똑같이 생긴 바로 쌍둥이 자매 현주입니다요. 그러자 곧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현주였습니다. 그 말하는 모습 또한 을주와 너무나도 똑같은 그녀였지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현주의 어머니이자 제가 내내 친동생으로 여겨왔던 그 을주의 친어머니이십니다요. 이 말에 놀란 얼굴로 자신의 후처 우희를 바라보는 서상봉이었어요. 그러자 덜덜 떨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 우희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소리요? 내 아들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이에 우희 곁으로 다가가며 더 따져묻는 서상봉이었건만은 그 순간 갑작스레 무릎을 꿇곤 오열하기 시작하는 우희였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그녀였지요. 그래야만 적어도 이 집에서 당장이라도 쫓겨나지 않을 거라 여겼으니 말입니다. 그녀의 진실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상봉의 아이를 낳아야 했거늘. 그 무슨 일이었는지 아이가 들어서질 않자 매일 한탄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녀를 곧잘 따르던 머슴 하나가 자신의 친형 강단이라는 자가 한때 낙동강물을 팔아 떼부자가 되기도 했단 말을 이어하며 지금은 가난한 집 아이를 데려다가 친자식처럼 꾸며주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뒤탈 하나 없이 깔끔하기까지 하다오니 그날로 우희는 마치 자신의 배가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듯 솜이불 쪼가리를 조금씩 제 옷 속에다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선 한밤중에 그 머슴의 친형 강단이란 자로부터 아이를 전해받고는 남편 서상봉의 딸이라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서상봉은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땐 도저히 내가 알아챌 도리가 없었으니. 그럼 얘들아, 얼른 을주를 불러오도록 해라. 이 말에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싶은 명석이었어요. 그리고는 별채에 있는 쪽방에서 불려져 나오는 진짜 을주인 것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에 놀라 눈물을 흘리며 을주를 끌어안는 명석이었어요. 어찌 이리도 멀쩡히 살아 있었단 것이냐? 내 을주야. 이런 그들의 깊은 포옹에 아비 상봉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 그날 밤 머슴 하나가 언덕 밑에서 을주를 찾아내 업고 왔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친자식인 너희들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너무 걱정이 됐던 탓에 이를 비밀로 알아 일러둔 것이었다.
헌데 이젠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런 거짓된 인연을 불러들인 내 과오가 더 큰 것이겠지. 얘들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에 결국 자신들이 친오누이가 아니란 사실에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던 이들은 한 집에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계모였던 우이는 집에서 쫓겨난 채로 아주 가끔씩 명석과 을주를 보러 왔다가는 이후 영영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큰 키의 강단이란 자와 그의 동생 머슴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깊은 후회를 했던 것이었는지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 키우도록 하는 일 따위는 물론이고 또 다른 비행스런 일들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석과 을주의 진정한 사랑을 보고 난 뒤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맏딸을 되찾은 어머니 또한 딸들과 함께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하네요. 물론 자신의 사위가 된 명석과 함께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세상의 모든 일은 한순간에 진실과 거짓을 오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진실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스스로의 참된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할 것입니다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밝은 진실만이 꽃 피우길 바라면서 또 다른 얘기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랍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